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는 상승을 하면 좋겠건만 참 쉽게 올려주지 않은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28% 하락한 98,0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0.54% 상승한 2,780달러대, XRP는 3.29% 하락했습니다. 2.53달러, 솔라나가 2%, BNB도 2%, 이제 도지코인은 1.5% 하락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보게 되면 60%,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0.5% 나타내고 있는데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현재 지속적인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롱 포지션의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관세 이슈로 인한 급락세로 약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이번 대규모 청산은 과거 FTX 붕괴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급락과 유사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의 중심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비트코인 관련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준비금 기금 조성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법안이 통과된다라면 주 재무부는 비트코인에 한해 투자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투자 시 최소 5년간 보유해야 하고 엄격한 보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또한 주 정부 기관들은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의 납부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수령한 가상자산은 모두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준비금에 편입해야 하는데요. 오브라이언 의원은 엑스닷컴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대가 도래했고 오하이오는 이를 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오하이오주가 비트코인을 주 재정 준비금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투기 자산으로만 여겨지던 비트코인이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이 오하이오주 외에도 미국에서는 유타주와 아리조나주 등 여러 주가 비트코인을 재정 또는 공공기금 준비금으로 편입하려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는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 혹은 국가 준비금으로 보유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로는 이제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희소성과 탈중앙화된 보안성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나 강력한 내용이죠. 인플레이션 해지 및 안전자산 대안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과 기관 투자자, 더 나아가 정부 부문까지 비트코인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과 하락세를 보이지만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큰 폭의 하락 뒤에도 꾸준히 회복해 왔습니다. 이번 조정 또한 이전 사이클에서 반복됐던 정상적인 숨 고르기 과정에 가깝고, 기관, 정부의 꾸준한 매수세가 시장의 하방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으므로 과도한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 제도와 움직임과 함께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시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국가, 기관 차원의 채택 사례에서 기회를 찾는 안목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장기적 관점은 투자자들이 시장 조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 가치를 믿고 나아가게 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시장 상승세에 중요한 시그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일단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테더트론에서 10억 USDT, 서클, 솔라나에서 2.5억 USDC 발행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렌즈에 따르면 2025년 2월 5일 테더가 트론 네트워크에서 10억 개의 USDT를 추가 발행했다. 올해 발행된 총 USDT 규모는 20억 USDT에 달하는데, 서클 또한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2억 5천만 개의 USDC를 발행했다. 2025년 들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총 USDC의 규모는
65억 USDC로 집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라는 소식은 겉보기에는 단순 유동성이 늘었다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급증할 때마다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세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는 투자자들에게 가격 상승이 임박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에 연동되어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이 새로운 자금을 투입할 때 가장 먼저 쓰는 수단이 됩니다. 이 테더가 트론 네트워크에서 10억 개의 USDT를 이 서클이 솔라나에서 2억 5천만 개의 USDC를 발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실탄이 더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대형 발행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실제 거래소나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강화된 전례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물론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곧바로 암호화폐 매입으로 연결된다라고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테더와 서클은 시가총액 상위 2대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로 이들이 발행을 크게 늘리는 시점은 보통 신규 거래나 유입 자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흐름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트론과 솔라나 같은 고속 블록체인을 통한 발행은 빠른 전송, 낮은 수수료로 인해 실제 거래소나 디파이 프로토콜로 유입되는 속도를 더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요소가 맞물릴 때 암호화폐 가격이 단기 반등을 넘어 추가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테더, 서클이 시중에 풀어놓은 신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 유동성 지표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 뿌려질 자금 흐름을 예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자금이 늘어나면 매수세가 힘을 받고 이는 주요 코인의 가격을 지지 상승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가격에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점차 거래소와 디파이 서비스로 흘러 들어가면 언젠가 시장에 이제 그리 머지 않은 미래에 이 상승의 불씨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투자자들은 이 가격 상승의 전초전으로 인식하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게 됩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 이 리플 관련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XRP의 급락 원인에 이 소식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XRP 네트워크 중단 여파로 8% 급락했다. 하루 거래량 41% 감소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 XRP 가격이 8% 이상 하락하며 2.50달러로 후퇴했다. 이번 급락은 XRP 레저에 약 1시간 동안 발생한 블록체인 생산 중단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얼츠는 현재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복구됐고 거래나 자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네트워크 활동이 일시적으로 멈추었고 검증자들이 수동 개입을 통해 합의 프로세스를 재개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합의는 유지된 상태에서 검증 데이터가 게시되지 않아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졌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XRP 가격이 급락하면서 2.50달러대로 이제 후퇴했다라는 소식은 얼핏 보면 투자자들에게 좀 불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락의 원인이 XRP 레저상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 생산 중단인 만큼 이는 과도한 공급 물량이나 펀더멘탈 훼손이 아닌 기술적 이슈에 가깝습니다. 슈워츠 CTO가 이 네트워크가 정상화되었고 거래나 자산 손실이 없었다라고 밝힌 만큼 이 상황을 단순히 블록 생산 지연에서 기인한 일시적 가격 조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XRP 레저의 일시적 멈춤이 네트워크가 합의 과정에서 검증 데이터가 제때 게시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실제로 검증자들이 수동 개입을 통해 빠르게 복구됐고 이 XRP 헬스케어 대표의 경우는 XRP 레저는 2012년 출시 이후에 11만 시간 중단 없이 운영됐고 총 중단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동 시간 대비 오류 발생률이 극히 낮은 안정적인 블록체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XRP의 일일 거래량 미결제 약정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청산 규모가 늘어난 것은 이 심리적 공포가 반영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리플 측이 이미 5억 개의 XRP를 추가 유통시키고도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기관 자금 유입을 끌어내고 있다라는 점은 XRP의 시장 수요가 여전히 건재함을 시사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유지되는 한 XRP의 가격은 단기 급락 이후 재차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그레이스케일과
캐나다 퍼포즈 인베스트먼트가 추진 중인 XRP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제도권 투자 상품이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XRP의 거래량과 유동성을 높여서 가격 안정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즉 이번 하락이 일시적인 시장 반응일 뿐만 아니라 XRP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지지 기반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급락을 두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시겠지만 XRP에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된 투자자분들은 지나친 공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공포심은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XRP 레저의 기술적 문제 빠르게 해결됐고 기관 자금 유입과 새로운 투자 상품 출시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은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상승 탄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기적인 펀더멘탈과 네트워크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하락은 되돌아보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XRP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해서 18포인트인가요? 네, 18포인트 하락한 54포인트 기록하면서 네오트랄 이 중립 단계로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98,200달러대 부근에서 보합 흐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10만 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트럼프 관세 이슈 이후로 시장이 약 지지부진이 죄송합니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장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다시금 상승할 겁니다. 7만 달러대에서 10만 달러까지 이제 숨도 안 쉬면서 상승했던 만큼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진정한 불장은 아직도 전혀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스스로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